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연애 진단에 그 12월 29일 날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제목은 15년을 마음에 품었던 남자, 그 남자의 심리와 이별 극복법 조언받고 싶어요. 내용이 정말 길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라쏘님 사연입니다. 라쏘님. 예. 라쏘님도 여자분이신가봐요. 예. 31살의 직장인이십니다. 교제 기간은 한 총 3년, 이별 극복을 위해서 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16살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동갑내기 그 남자를 짝사랑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백을 했다가 차이고, 그 상처와 저의 철벽 성격으로 인해서 28살 때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그 우연히 그 남자에게 연락이 오면서 저희 첫사랑과 지금껏 3년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 남자도 개인 사정과 공무원 준비로 저와의 연애가 처음이었습니다. 둘 다 첫 연애였던 거죠. 야, 이런 일이 있네요. 참. 어떻게 보면 운명 같지만 좋은 운명은 인연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자,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몇 개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정 표현 문제. 저는 평소 활발한 성격이고 애정 표현도 서슴없이 하는 편입니다. 남자친구는 무뚝뚝한 성격에 애정 표현도 정말 없는 편이어서 어쩌면 정반대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이 많이 하니까 상대방이 안 하는 거예요. 예. 원래 남자친구가 무뚝뚝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제가 주도권 문제 얘기하면 그렇죠. 항상 아시죠? 예. 어머님 밥상 이런 거 보시면 아시죠? 상대방이 쫓아다니면은, 아니, 여러분들 어머니 밥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어머니가 밥 먹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걔는 항상 밥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인가요? 그쵸? 그렇게 성향을 나눌 수는 없죠. 예.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정 표현을 하니까 상대방이 당연히, 애정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건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3년 만나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야, 술 취해서 노래방에서 가사말을 빌려서 해준 적 이외에는 없대요. 그게 그 친구의 표현 방법일 수도 있었겠네요. 이거는 아니고 주도권의 문제죠. 어머니 밥상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3년간 만나면서 정말 속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이혼하셨다고, 자기는 만약에 결혼을 해도 사람이 많이 안 올 거라고, 자기 속 이야기와 결혼 이야기를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느꼈던 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정말 커 보였어요. 그래서 전 내가 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잘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커서 제가 더 표현을 하고 더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멋있다. 역시 모든 걸 잘해.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 누구나 그런 일은 있어. 잠깐 고비일 거야. 그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대단한 거야. 화이팅해. 등등 이렇게 응원하는 얘기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사람이고 여자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런 상황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이 힘들면 남자친구에게 응원받고 싶고 다정한 커플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애정 표현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귀고 초반 2, 3주는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항상 보고 싶다고 연락 없이도 저 보러 오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뽀뽀해달라고도 막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먼저 뽀뽀하려고 해도 어색하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 라고 물으면 싫은 게 아니라 이런 게 조금 어글거리고 어색하대요. 그래서 제가 너 연애 초반에는 애정 표현 잘했잖아. 그땐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땐 자기도 모르겠다고, 초반이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아예 애정 표현을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느끼는 건 지금 성격이 원래 본연의 성격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요, 주도권의 문제가 발생해요. 주도권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더 좋아하든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더 좋아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한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죠. 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죠. 자, 왜 불가능한 일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늘 감정을 딱 50으로 정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감정을 딱, 난 50만 사랑해야지 하고 50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군가가 더 많이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거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주도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쫓아다니는 행동을 할 때부터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밀어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 밀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뽀뽀하려고 막 들이대면 상대방은 피해요. 예, 이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사연에서는 라쏘님이 그러죠. 라쏘님이 쫓아다니면 남자친구가 이걸 갖다 거부하죠. 그죠? 라쏘님이 안 해봐요. 라쏘님이 안 하면 남자친구가 할 겁니다. 이런 스킨십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이 연락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카톡하는 부분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카톡 열심히 해봐요. 근데 상대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한다고요? 왜 연락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안 해봐요. 한 열흘이나 한 달만 안 해봐요.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나 안 오나? 오지. 그죠?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못 참아서 그렇죠. 응? 애정 표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라쏘님이 애정 표현을 많이 해버리니까 남자친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동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누군가 쫓아다니게 되면 상대방은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상황상. 예.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어떤 리액션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 누군가가 쫓아다니면 그냥 밀어내요. 예,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리액션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싫고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싫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라선님이 먼저 뽀뽀하려고 했는데 어색하고 힘들어해가지고 내가 싫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들이대면 나는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 라쏘님 남자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들이대면 어때요? 피하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키스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천천히 다가가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피해요. 예. 딱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다가가면 대부분 안 피해요. 예. 천천히.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다 똑같은 거잖아요. 예. 자, 아무튼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도 평소에 애정 표현 잘해줬으면 좋겠다. 너 무뚝뚝한 건 알지만 솔직히 날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어르고 달래는 형태로 말해보고 화도 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좋아하니까 만나지 이 단 한마디뿐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항상 피했어요. 너무 쫓아다니면요. 예,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남자친구도 당연히 좋아하니까 만나죠.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라쏘님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원래 성향이나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정해진다? 이 사람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게 바로 어머님 밥상 이론 아닙니까? 예. 못 보신 분은 우리 유튜브 보시면은 어디에 있냐면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처음 들어오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제가 여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미루코의 생존연애 보면은 이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 이거 연애 프레임 이론 제외하는 법 과연 매달리기만 하면 될까? 요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어머님 밥상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예요. 이거. 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어머님 밥상 이론 나옵니다. 예. 자,
이제 됐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없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헤어지자. 그럼 다른 여자 만나. 나 왜 만나? 등등. 그런 말 할 때 남자친구는 또 왜 그래? 라면서 그냥 말없이 지나갔죠. 다 이 정도면은 그 상전이에요. 예. 예민한 남자친구는 아니네요. 그래도. 예. 제 성격이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성격 아니고요. 이럴 만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무리 남자친구에게 막 얘기를 해도 남자친구가 애정 표현도 안 하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본인이 성격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거 완전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요. 저는 어떤 성격이거든요. 저는 어떤 성격이거든요. 막 저한테 맨날 상담받을 때마다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성격 아니고요.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성격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 자,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남자친구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걸 그런 식으로 자주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죠.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법륜스님 그 얘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무슨 여러분 도 닦습니까? 예, 이런 뭐 여러분들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는 뭐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도 닦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주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받고 싶더라고요. 전 가끔 지나가다가 남자친구 생각이 나면 뭘 사주거나 매번 발렌타인이나 떼빼로데이에 편지를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날 때쯤에 나도 꽃이랑 편지 받아보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요.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꽃 사러 들어가기 민망하고 글씨가 못나서 편지를 못 써준다는 말을 했었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전 3년 동안 항상 이야기해왔는데 항상 그대로인 남자친구에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여자는 원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남자도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따져봤을 때 사실은 남자가 에너지를 주는 입장이고 여자는 에너지를 받는 입장에 그 동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남자가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여자를 잘 관리해주고 케어해주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괜히 우리 남자친구가 선장 역할을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무튼 따뜻한 관리가, 예, 관심과 관리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쳐갔죠. 같이 여행을 가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같이 할 때는 굉장히 지루해하고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이건 버릇을 이렇게 나쁘게 만든 거예요. 예. 같이 여행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본인은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찍어주는 것도 힘들다고 할 정도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인이라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같이 하고 그 사람의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좋고 그런데 그 친구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때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더 날 왜 만나지? 이런 사소한 노력도 안 하면서 날 좋아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누구야 라쏘님 제 강의 안 보셨죠? 이 기초적인 어머님 밥상 그 강의 안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꼭 보십시오. 라쏘님은 이것도 안 보신 것 같아. 이거 꼭 보세요. 예. 이것만 봐도 이렇게 생각 안 할 텐데요. 예. 그냥 상담만 올리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락 문제. 카톡도 하면 기본적으로 5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예. 어르고 달래는 식으로 난 너가 좀 더 일찍 연락해주면 좋을 것 같아 형태로 이야기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직업 특성상 늦게 보기도 하지만 본인이 귀차니즘이 심해서 카톡 표기가 와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 주도권적인 부분이 많이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카톡을 괜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
쉬는 날에는 힘들어서 쉬어야 해서 핸드폰을 잘 안 본다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답변이 너무 늦으니까 먼저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를 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결혼 이야기. 너무 기네요. 예. 일단은 대부분 이런 주도권적인 상황이고요. 결혼 이야기도 제가 읽으면 읽는데 결혼 이야기 딱히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상대방이 결혼을 안 하려고 했겠죠. 그죠? 예. 그거는 읽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야기가 다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예.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예. 자, 남자친구도 이제 나이가 32살이고 연말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간 서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고요. 저희가 3년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이 계속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로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전 그 한 달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헤어질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 정리를 하고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 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라고 했더니 읽고 답이 없더라고요. 전 다음 약속을 잡을 줄 알았는데 다음 약속은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이제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시간 돼? 그랬더니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생각할 시간을 좀 더 갖고 언제 만나면 좋을지 말해줄게 라고 답이 오더라고요. 솔직히 한 달 후 만나기로 해서 한 번도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 제가 먼저 연락을 한 건데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해준다? 이게 무언가 그 친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 친구는 이제 어떤 식이다? 어머님 밥상에서 이제 한 달을 이제 3년 동안 만나다가 한 달의 시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제 해방기죠. 예, 해방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시간을 갖고 싶은 겁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렇게 계속 구속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집착을 당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해방 기간이 더 아주 꿀맛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남자친구는 한 달간 시간을 가졌는데도 예, 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저는 그 한 달이 정말 지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 사람 저만 힘들었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또 기약 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도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먼저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 서로 아무 연락이 없었잖아? 그래서 난 만나서 이야기하면 잘 마무리하고 싶었어.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연락 준다는 너의 말에 기약이 없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 솔직히 한 달 동안 난 너무 너무 힘들고 아팠거든. 그런데 넌 이렇게 끝나고 싶은데 이미 마음 정리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연락했나 싶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연 정말 길었잖아. 오랜 시간 지나 3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나도 마음이 안 좋다. 그동안 고마웠고 잘 지내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편하자고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예. 바로 읽고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도 미안해 잘 지냈어 라던가 답장은 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이 라쏘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예. 사실 남자친구와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가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제 남자친구는 회피형 성격인 것 같아요. 회피형 성격 이런 거 없다고 누차 얘기해드렸죠.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다시피 주도권의 문제지 무슨 회피형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어머님 밥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밥 먹이려고 쫓아다니면 자식들이 밥 안 먹으려고 피하는 거죠. 그럼 그 자식들은 무조건 다 회피형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미르코님 강의를 보면 회피형 성격은 상대방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애에서만 회피형이면
그건 상대방이 그렇게 만든 거지만 남자친구는 본인 성격이 회피형 성격이었어요. 의학 정보에 나와 있는 특징들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평소에도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막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요, 사람들을 이제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지, 회피형 성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회피형 성격도요 똑같아요. 예, 인간들은 다 똑같이 뭐 걔가 회피형이든 뭐 무슨 A형이든 B형이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예, 다 똑같아요. 예, 제가 얘기했지만 상황을 만들면요, 밥은 다 먹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니 밥상이 소중해지고요. 이런 거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회피형 성격은 밥 안 먹어요? 예, 밥 먹어요. 예. 자, 그리고 부정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많아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예. 평소에 자격지심도 굉장히 강한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본인 성격으로 인해 연애 스타일 또한 제 스타일과 본인 성격의 영향으로 더욱 회피형이 나타난 것 같아요. 회피형 아닙니다. 예. 회피형이더라도 뭐 별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 예.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나요?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이별 카톡에 답장 없는 남자친구의 심리. 사실 이별 카톡은 좀 더 시간을 달라는 남자친구의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먼저 보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이렇게 단 한 줄이라도 답장이 올 줄 알았는데 아예 이렇게 답장이 없는 걸 보고 제가 3년이라는 세월이 좀 허무해지더라고요. 저는 끝맺음이 확실히 하고 싶은데 이런 이별 카톡조차 회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날 정말 좋아하기는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진짜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이별에 있어서 서로 답장을 주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게 제 욕심일까요? 그리고 그 후 늦게라도 답장이나 연락이 올지는 궁금해요. 자, 아이고, 이게 라쏘님이 정말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연애가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어머니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어머니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어머니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밥상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나머지 아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얘야 일어나라, 밥 먹어라, 너 건강 나빠진다, 아침 빨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차려주죠. 그죠? 예,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귀찮아요. 자꾸 밥을 먹이려고 하니까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간들은요, 되게 간사해가지고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딱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서비스가 공짜로 계속 제공이 되면요, 그 서비스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머님 밥상 이론의 기본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심리가 뭐예요? 여태까지 3년 동안 어머님 밥상을 받았는데 당연히 본인에 대해서 가치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죠. 그죠? 예. 상대방이 버릇이 좋아져 있을까? 나빠져 있을까? 나빠져 있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머니가 맨날 3년 동안 밥을 먹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나 진짜 지긋지긋해. 엄마가 차려주시는 그 건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뭐 풀떼기만 있는 밥상 정말 싫고, 나는 진짜 가끔은 나 이거 뭐 피자도 먹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치킨도 시켜 먹고 싶다는 말이야. 아무튼 뭘 먹든 어머니 밥상에서 나오는 그 어머니가 교촌치킨을 시켜주던 BHC 치킨을 시켜주던,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밥상에서 나오는 걸 아주 진절머리나게 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그게 바로 이 남자친구의 심리입니다. 예. 그죠? 이게 다른 게 심리가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 라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 느끼는 이 남자친구의 감정은 정해져 있죠. 그죠? 라쏘님은 당연히 힘들어요. 그 남자친구는 당연히 이거 구속당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은 잘해준다고 생각했겠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고, 나 이게 너랑 너무 질리고 너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본인이 뭐 잘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좋아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머니 밥상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밥상 어머니인데 아들이나 자식이 내 밥상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밥상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고기 반찬 올려주고 교촌치킨 시켜주면 걔가 밥을 잘 먹습니까? 실제로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쵸? 그 서비스가 계속 공짜로 제공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 아직 버릇이 너무 나빠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고기 반찬이 나온다고 해서 걔가 좋아할 것 같아요? 고기 반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한 점 먹고서 나 배불러 안 먹을래 하고 갔다가 나중에 먹고 싶을 때 와가지고 또 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버릇을 나쁘게 키운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몇 달 동안 어머니 밥상을 안 하고 걔가 예를 들어서 걔가 자취를 아예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 그래서 걔가 자취를 시작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자취를 하면서 어머니 밥상을 절대 이제 못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아마도 해방기라는 시기가 올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방기가 옵니다. 해방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유잖아. 이제 프리덤, 이제 엄마의 밥상을 더 이상 이제 막 엄마가 먹으라고 하지도 않고 이제 나 방해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얼마나 자유로워. 얼마나 좋겠어. 이 해방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해방기는 적어도 우리가 집착하고 쫓아다니는 그 시간에 비례하기는 한데요. 보통 한 달이면 보통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해방기를 갖고 더 이상 상대방의 이제 좀 자유를 느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단계가 이제 뭐냐면, 2단계는 해방기가 되고 한 달 동안 좀 엄마 밥을 안 먹다 보면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서 밥을 맨날 먹다 보면은 도시락도 사 먹고 보쌈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시켜 먹는 음식도 한 달 정도 시켜 먹으면은 질려요. 그죠? 내가 이것저것 먹어봐도 이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님 밥상에 대해서 약간 그리워하게 되는 게 2단계가 되겠죠. 막상 떠나보니까 내가 이제 매 끼니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 똑같죠. 나를 막 좋아해주던 그 여자친구를 갖다가 내가 차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 차고 나니까 사실은 이만한 여자친구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걔가 한번 경험을 해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외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 생기면 어떡하죠? 남자친구 생기면 어떡하죠? 그러면 저 완전 싹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맨날 물어보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실은 어때요? 예. 이 상대방이 다른 여자를 만나보거나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이 연애 코치를 오래 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상대방을 갖다가 잘 요리를 할 수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려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도 판단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그 여자친구 만나면서 떨어져 있던 체력이나 어떤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고 작업 능력도 또 갖춰야 되고,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예. 내가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건요, 정말 작업을 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딱딱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저도 아무리 작업 실력이 좋아도 내가 정해져 있는 에너지가 있고 나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갖다 많이 만나야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원하는 것처럼 딱딱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내가 작업 실력이 뛰어나도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항상 누구에게나 도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새로운 사람을 찾고 누군가 더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를 찾는 건요, 어떤 사람에게든
굉장히 큰 도전이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당분간 굶어야 되는 거죠. 예. 당분간은 내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원나잇 하거나 순간적인 성욕을 채우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남자를 찾고 좋은 여자를 찾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지 그 사람이 이제 아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니까 이 남자친구에게, 여러분들이 헤어진 남자나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이성을 찾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한 게임이 돼요. 그래야지, 아 그래, 예전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건강식식 차려줬을 때 그게 진짜 좋았던 건데, 아 내가 괜히 그때 투덜댔던 것 같아. 아 내가 미안하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지금이라도 좀 보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 올 때 오랜만에 미안했어 그때 라고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때 너가 참 잘해줬었는데 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미안하네 라고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또 연락도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좀 정상적으로 만나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느끼고, 또 예전 관계로 돌아가기보다는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도 좀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하셔야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이별 극복법에 대해서, 예. 예, 라쏘님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왔죠? 예. 이별 극복법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고 느껴요. 저는 불안형이라 모든 여자들은 불안형입니다. 예. 자기가 불안형이래요. 아이, 무슨 불안형입니까? 모든 여자들은 불안형이에요. 여러분들 여자시잖아요. 여자분들 다 보시면 요번 우리 방송에 들어오시는 여자분들만 보셔도 다 불안해 하시지. 누가 안정적인 행동을 해요. 예. 여자분들 원래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제가 여성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들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걸 불안형이라고 이걸 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다 불안해 하니까. 예. 계속 애정을 받고 믿음을 주는 말 한마디가 필요했던 거고, 그 친구는 그런 한마디를 하는 게 어려웠던 친구였죠. 그래서 서로 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마음에 품고 많이 좋아했던 친구여서 머리로는 날 위해 헤어지는 게 맞는 건 알겠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좋은 점은 마음이 후련하고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제가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저녁 먹거나 하면 그 친구는 자취하는데 밥 잘 먹고 있을까? 항상 걱정이 되고 매번 연락을 기다리느라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마음은 후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무리가 이렇다 보니까 제 지난 3년은 뭐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더라고요. 이별이 처음이라 더 힘들지만 오랜 시간 마음에 둔 친구라 더 힘든 것 같아요. 자꾸 카톡 사진을 확인하게 돼서 지웠는데 궁금해서 다시 저장하고 지우기를 반복하네요. 지금은 안 보려고 아예 지우고 참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라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별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다음 연애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오케이. 예. 뭐 이별 극복법이라는 거는 뭐 별거 없고, 주변에 일단은 자기가 남자친구가 생각날 만한 모든 사물을 치우시는 것부터 생각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각을 하려면 어떤 연상되는 그 물건이나 뭐가 있어야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막 떠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거의 적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정 특정 사물이 내가 어떤 그 상대방을 연상해서 떠올릴 만한 모든 사물들이나 물건들, SNS 프로필 사진 이런 거 싹 치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이 오래 안 나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본인 연애에서 첫 연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더 많이 날 가능성은 큰데, 그러더라도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 예. 자, 누가 뭐 안 들어왔죠? 라스 있어요? 라스님 들어오셨군요. 예. 라스님 제가 한참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예. 아마 잘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예, 한 뭐 100 중에 10% 정도? 근데 그 정도는 참을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예. 지금도 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싶은데 절대 안 되겠죠? 절대 하지 마세요. 예. 뭐 하셔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자기가 이거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하시면 됩니다. 예. 라쏘님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를 하면 그걸 회수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근데 제가 뭐 라쏘님도 뿐만 아니라 아마 남자친구분도 느낄 텐데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높게 또 평가하겠죠. 왜? 내가 여태까지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전체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라쏘님이 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신경도 많이 쓰고 관리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라쏘님 머릿속에서 더 아쉽게 생각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기칠 때도 그렇잖아요. 사기꾼들, 설득의 심리학이나 이런 책을 보면 이제 사기를 치는 법이 나오는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적은 돈을 투자하겠다가 나중에 점차 돈을 더 많이 투자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만 빌려줘요. 제가 지금 100만원 인출을 할 건데 무슨 수수료 뭐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인출할 건데 수수료로 뭐 10,000원이 필요하대. 지금 당장 은행에서 돈 찾아가서 바로 드릴 테니까 믿고 하는 10,000원만 주십시오. 그런데 10,000원을 갖다가 딱 빌려줘. 근데 10,000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10만원 그게 갑자기 잘 안 된대. 그래서 10만원을 찾으려면 10만원을 줘야 된대. 그래서 1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해가지고 사기당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로볼 테크닉이라고도 하고요. 푸딘도더 테크닉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